당신은 지금 상상 속의 작은 우주에 들어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넓지도 않고 높지도 않으며 그저 길이 하나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선 위의 세계, 바로 이것이 1차원입니다. 차원이란 공간의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기준이죠. 0차원은 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존재는 있지만 위치가 없습니다. 그 점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선을 얻게 됩니다. 이 선이 바로 1차원 공간입니다. 1차원 공간은 오직 양방향으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앞으로 혹은 뒤로, 좌로 혹은 우로,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만약 어떤 존재가 1차원 세계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 존재는 오직 앞과 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옆도 위도 아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선 위에 있다는 개념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세상은 끝없이 나열된 점의 연속일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위에서 들여다본다면 그는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차원에는 구조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 두 선이 서로를 교차하거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차원 생명체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온다면 그들은 절대로 서로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켜갈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원에서는 안과 바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모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각형도 원도, 심지어 선분의 내부조차 내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1차원에서는 모든 것은 단지 점의 나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이해해야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원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이 실제로 사용하는 직관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1차원을 이해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세계에 갇혀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1차원은 가장 단순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존재의 근본적인 제한과 방향의 의미, 그리고 인식의 한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곧 마주할 2차원, 3차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길이뿐만 아니라 너비를 가진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위아래는 여전히 없지만 좌우와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줄기의 선이 넓어졌고 드디어 면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바로 2차원 세계 플랫랜드입니다. 1차원에서는 직선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차원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도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들은 안과 밖의 구분을 가집니다. 1차원에서는 두 점 사이에 안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2차원에서는 원 안쪽에 무엇이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원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세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부해졌습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한 존재가 플랫랜드, 즉 2차원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해보죠. 그 존재는 삼각형의 형태를 가졌을 수도 있고 길쭉한 선 또는 정사각형의 외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자신의 세계를 평면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식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원형 생명체가 평면 위를 돌아다닌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또 다른 정사각형 생명체를 만난다면 그가 보는 건 연면, 즉 하나의 선분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3차원 존재인 우리가 그 평면을 뚫고 내려간다면 우리는 원의 속을 볼 수 있고 그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원 속 생명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라는 방향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2차원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면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건물은 없고 계단도 없으며 심지어 그림자의 개념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한 평면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높이의 개념이 없으니 건축이 불가능하고 그림자는 길이의 왜곡일 뿐이며 자신들의 세계가 종이처럼 납작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일까요? 아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만 평면이지 그들에겐 전 우주 전체입니다. 이쯤 되면 무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에게는 평면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지 4차원 공간의 얇은 단면 혹은 더 고차원의 구조물 속에서 제한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2차원 존재가 위아래를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도 차원의 밖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경계입니다. 2차원은 1차원보다 단 한 단계 확장된 차원이지만 그 한 단계는 무한한 변화와 복잡성을 만들어냅니다. 모양이 생기고 안과 밖이 생기며 물질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도 결국은 다음 차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한정된 우주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눈엔 평면이 전부이고 우리의 눈엔 공간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착할 세계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입니다. 당신이 손을 뻗는 그 방향,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로 떠있는 하늘과 당신 아래를 지탱하는 땅, 이 모든 것은 3차원의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 우리는 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며 생각합니다. 이곳이 곧 바로 우리의 우주입니다. 3차원이란 공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세 개의 기준축을 의미합니다. 1차원에서는 선만 존재했고 2차원에서는 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3차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물체가 형태를 갖게 됩니다. 공의 부피, 사람의 체형, 건물의 높이, 모든 실체는 3차원의 공간 위에 존재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오직 3차원 공간에 적응해 진화해 왔습니다. 두 눈의 위치 차이는 입체감을 형성하고 귀는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계산하며 손과 발은 공간 속 위치를 정밀하게 감지합니다. 당신이 지금 눈앞에서 컵을 짚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3차원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하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입니다. 우리는 왜 3차원에 살고 있을까요? 단지 우연히 3차원에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3차원이 아니었다면 우주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간이 2차원이었다면 중력은 안정적인 궤도를 만들 수 없고 원자는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며 복잡한 생명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4차원이었을 경우 물리법칙이 너무 복잡해져 전자궤도는 무너지고 중력은 파괴적 형태를 띠며 질서 있는 세계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3차원은 우주가 질서를 허용하는 최소한의 차원이자 생명이 발생하고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의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3차원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2차원 존재처럼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궤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우리가 3차원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차원 세계에서 우리는 안과 밖, 속과 겉, 입체와 그림자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4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그는 우리의 몸 안을 뚫어보듯 관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한 투시가 그들에겐 당연한 시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모든 문명은 3차원 속에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명, 도시, 기술, 언어, 예술, 사랑, 역사 등등 그 모든 건
3차원 공간의 질서와 제약 안에서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이상의 차원을 상상할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습니다. 3차원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존재하고 별이 형성되고 행성이 돌고 생명이 진화하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 모두는 3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기적 밖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더 높은 차원의 단면일 뿐이야. 그 말은 얼핏 들으면 철학 같지만 사실은 물리학과 수학이 실제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방향이 존재한다면 그 세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주의 진짜 구조는 4차원 이상일 수도 있다 라고 말입니다. 4차원이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앞, 뒤, 좌우, 위아래 세 방향 외에 또 다른 방향을 포함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방향을 느낄 수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 감각기관, 인식체계 자체가 3차원을 넘어서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그 세계를 계산합니다. 물리학은 그 세계를 가정합니다. 예술은 그 세계를 상상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가장 유명한 4차원 도형은 테서렉트입니다. 이것은 3차원에서 정육면체가 2차원의 정사각형에서 파생된 것처럼 정육면체를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테서렉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테서렉트는 항상 3차원 속에 투영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2차원 종이에 3차원 정육면체의 그림자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4차원을 상상할 수 있는 방식도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4차원은 물리적으로 존재할까요? 단순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 이론 물리학은 4차원 이상의 공간을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현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촉근 이론에서는 우주의 진짜 차원수가 10차원 또는 11차원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차원들은 아주 작게 말려 있거나 중력이나 입자 수준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근본 법칙은 더 많은 차원을 통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4차원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4차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2차원 존재가 3차원 존재와 마주친다면 그는 자신의 세계 속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상한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3차원 존재가 4차원 존재와 마주친다면 그것은 공간이 갑자기 열린 듯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벽이지만 그들에겐 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닫힌 공간이지만 그들에겐 통과 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는 4차원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학으로 계산하고 예술로 그려내며 논리로 접근하고 감정으로 꿈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를 추측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그 너머를 사유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이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부재는 곧 우리의 인식이 닿지 못한 곳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방 안에 앉아 벽에 투영된 4차원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조심스럽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1차원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되고 입체가 또 다른 방향을 열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듯 자신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몇 차원을 볼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사는 공간은 진짜로 전부일까? 아니면 단지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시야는 입체를 인식합니다. 손은 부피를 감지하고 뇌는 거리와 방향을 계산하며 몸은 중력과 균형 속에서 3차원 공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식 구조는 철저히 3차원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 구조는 존재의 한계이자 상상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4차원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가능성을 수학으로 증명해내고 그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그 구조를 철학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세기 이후 물리학은 3차원을 넘는 공간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까지 포함한 4차원 시공간 개념을 도입했고, 촉근 이론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입자들이 10차원, 11차원의 진동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때의 차원은 눈에 보이는 방향이 아닌 공간 속에서 물리법칙이 작동하는 자유도를 뜻합니다. 즉, 우리는 3차원의 감각으로 10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중 3차원만을 직관적으로 보는 능력만 갖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 2차원 존재가 있다면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평면이라고 믿습니다. 그 존재는 위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또 다른 방향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처음엔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직관이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미 우리에게 그 너머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모든 물리력 중 가장 약하지만 우주 전체에 작용합니다. 촉근 이론에 따르면 그 이유는 중력만이 더 높은 차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힘들은 3차원에 갇혀 있지만 중력은 다차원적 존재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과연 몇 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10차원, 아니 26차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I는 그런 공간 안에서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여전히 3차원의 감각 밖을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은 평면에 투영된 입체를 보고 입체의 그림자에서 전체 구조를 유추합니다. 우리는 직접 그 공간을 살아보지 않고도 생각 속에서 그 존재를 세우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 상상력이 우리를 수학과 예술과 물리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언젠가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현실로 연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차원은 그저 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를 인식하고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존재의 경계입니다. 1차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2차원의 평면을 지나 3차원의 입체를 이해하고 4차원의 가능성을 엿보며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내가 보는 세계는 과연 전부일까? 아니면 나는 지금 더 큰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단지 일부만을 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차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넘을 수 없음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